안녕하세요. 미술쌤 박혜정입니다. 오늘 팝아트 캐리커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각도별로 달라지는 얼굴을 각 비례에 맞게 그림을 그려봤죠? 여러분이 리로스쿨에 제출한 각도별로 그린 얼굴 과제를 제가 확인하였는데 지우개 가루의 흔적들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애쓴 흔적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개 숙인 얼굴 45도 각도의 반측면, 정면, 그리고 고개를 완전히 옆으로 돌린 측면. 제출한 과제 중에 우수작품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고개 숙인 얼굴부터 보실게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봐요. 총 10작품을 제가 우수작품으로 뽑았습니다. 이 중에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작품을 뽑을 건데요. 일단 한 명씩 우리 살펴봐요. 전부 다 잘한 학생들 거예요. 1학년 일반 이미르 학생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남자와는 얼굴 표정이 조금은 다르지만 비율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한 작품입니다. 1학년 2반 김강우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1반 김동현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8반 서시우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2반 송시현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1반 유호진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3반 이민서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1반 이승민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8반 이차돌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7반 조효근 학생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작품이 좋으셨나요? 다음은 반측면의 모습을 그린 학생들의 작품 보여드릴게요. 반측면은 학생들이 많이 제출을 하시기는 했는데 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요. 대표적으로 2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학년 4반 김재휘 학생이 이 어려운 걸 해내셨습니다. 1학년 1반 한상규 학생이 역시 이 어려운 걸 해내신 훌륭한 학생입니다. 자, 이 반측면이 좀 까다롭고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 2 학생 모두 최우수로 뽑겠습니다. 김재휘와 한상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면입니다. 정면을 그린 학생들의 작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총 10명 학생의 작품이 우수작으로 뽑혔는데요. 이 중에 가장 최우수작은 뭔지 한번 우리 골라봅시다. 1학년 2반 김강우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3반 김휘중 학생 작품입니다. 약간 선이 좀 흐려서 연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비율 잘 맞춰서 그렸습니다. 1학년 5반 민서현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2반 박건엽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4반 박광호 학생의 작품입니다. 이 학생은 아까 연하게 선을 썼던 학생과는 반대로 선을 진하게 썼기 때문에 강해 보이는 건데 이 학생 역시도 비율을 잘 맞춰서 진행을 했고 선 사용을 굉장히 거침없이 잘 쓰셨네요. 1학년 7반 방의민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1반 유호진 학생. 인상은 조금 우리가 그린 것과 다른데요. 본인의 개성을 살려서 얼굴의 비율을 잘 맞춰서 그렸습니다. 1학년 2반 유희수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1반 이승민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7반 조효근 학생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측면에 얼굴을 그린 학생들의 작품 보겠습니다. 이렇게 10명 학생의 작품을 제가 뽑았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작품이 최우수 학생으로 뽑힐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1학년 7반 김도윤 학생의 작품이에요. 좀 작으니까 크기를 키워볼게요. 보이시나요? 1학년 1반 김민기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3반 김휘중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5반 민서현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6반 민재홍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2반 박건엽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7반 11번 방의민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2반 14번 유희수 학생의 작품입니다. 1학년 5반 13번 이병철 학생의 작품입니다. 이건 테이블 위에다가 얹어놓고 찍어서 약간 다른 작품과 느낌이 좀 다른데요. 그래도 비율 잘 맞춰서 잘 하신 작품입니다. 정수연, 1학년 4반 정수연 학생의 작품입니다. 친구들의 작품 잘 감상하셨나요? 부문별 우수작품을 보여드렸는데 그 우수작품 중에서 최우수 작품 다시 뽑겠습니다. 고개를 숙인 얼굴 1학년 8반 이차돌 45도 각도의 반측면 얼굴 그리기가 어려웠던 각도였기 때문에 2명을 뽑겠습니다. 1학년 3반 한상규 그리고 1학년 4반 김재휘 다음은 정면의 얼굴입니다. 1학년 1반 유호진 다음은 완전 측면의 얼굴 고개를 완전히 돌린 얼굴 중에 1학년 7반 방의민 학생 최우수 작품으로 뽑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최우수 작품으로 뽑힌 학생은 등교 후에 미술실로 오세요. 제가 1인 1매점 간식을 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4일에 교생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교생 선생님들은 2주간 학생들이 없는 학교에서 교생 실습 중이신데요. 우리 1학년은 27일이 등교기 때문에 교생 선생님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아쉽죠? 우리 미술 선생님들 영상으로나마 인사 나누세요. 선생님들이 인사하신 후에 오늘 수업 소개 및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등교 후에 퀴즈로 여러분이 수업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 선생님들께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교생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술교과 교생 실습을 오게 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한솔입니다.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신지연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만나 뵙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잘 따라와 줄 거라고 믿으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광고판이 달린 손수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학생들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고안해낸
특별한 손수레인데요. 무게도 가볍고 더불어 광고 수입까지 생겨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동네 곳곳을 누비며 폐지를 줍는 최문자 할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끄는 손수레엔 순댓국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네 순댓국집 광고. 수레를 끄는 대가로 할머니는 한 달에 7만 원을 광고비로 받습니다. 하루 10,000원을 겨우 버는 할머니에겐 일주일치 수입이 덤으로 생긴 셈입니다. 근데 나는 광고비는 안 바라고 네 아까만 가고 싶은데 그래도 통장에 돈 넣어주더라고. 광고를 내는 동네 가게들도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저도 가게 홍보하고 어머니도 덜 힘들고 1km 내외에서만 움직이시는 거니까 저희 가게에도 홍보가 될 수 있겠다. 한 10%에서 15%는 상승을 했더라고요. 광고 손수레를 고안해낸 건 서울 한 대학의 학생들. 동네 상권을 발로 뛰어 광고를 유치하고 수익의 70%를 어르신들에게 돌려줍니다. 손수레의 무게도 20% 줄여 어르신들의 발길도 가볍게 했습니다. 해주수거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리어카에 광고를 달면 광고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입소문을 타면서 광고 손수레는 60여 대까지 늘어난 상황. 최근엔 대기업과 자치단체로도 광고 유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분께서 하루에 10,000원을 버는데요. 손수레 광고의 수입이 7만 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게분들과 할머니 모두에게 좋은 일석이조의 따뜻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럼 이런 디자인을 어떤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다 같이 유니버셜 디자인의 정의를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제품,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모두들 너무 잘 읽었어요. 다른 유니버셜 디자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누구를 배려한 시계 같나요? 네, 맞아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손목시계예요. 옆면의 쇠구슬 위치로 분침을 확인할 수 있고 가운데 부분으로 시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답니다. 다음은 노약자를 위한 디자인인데요. 왼쪽 디자인은 코드를 쉽게 뽑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고 오른쪽은 노약자분들이 계단을 오르실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우산인데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게 디자인되었다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음 이미지는 무엇일 것 같나요? 네, 여기 옆에 치아가 보이고 그 옆에는 이제 치약이 보이고 있죠? 마찬가지로 다음 이미지도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을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네요.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팝아트 캐리커처 3부 인체의 비례와 균형을 알아보고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비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부분과 전체, 부분과 부분 사이의 크기에 대한 차이.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서로 상대적인 크기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비례하면 황금비를 빼놓고 설명하면 안 되겠죠? 황금비란 고대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신비하다고 여겨져 오던 비례로서 인간이 인식하기에 가장 균형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이는 비율이에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우리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요. 황금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볼까요? 네, 다들 한 번쯤 들어봤죠? 1대 1.618의 무리수 비례입니다. 그러면 이미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파르테논 신전이나 피라미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네요.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 1.618인데 다들 보이시나요? 건축물뿐만 아니라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몬드리안의 작품, 그리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애플의 로고도 황금비로 제작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도 황금비의 비례를 관찰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황금 비율로 제작된 무언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A4 용지, 카드 모두 황금 비례로 제작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인체를 그릴 때도 비례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무조건 황금비로 그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를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봤을 때 인상적이고 이상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인체의 비례를 한번 알아볼까요? 뒤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응용이 되니까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럼 인체 비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체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8등신이에요. 우선 머리를 기준으로 가슴, 허리, 엉덩이, 허벅지, 무릎, 발목 이렇게 8등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비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은 균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균형이란 작품에서 무게나 힘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아 안정감을 주는 평형인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술에서의 균형은 눈으로 봤을 때 힘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액자가 삐뚤어지면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고 무거운 물건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위험함 또는 불안함을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래서 균형적인 이미지나 물체들은 시각적으로 평형과 안정감을 이루게 되는 것이랍니다.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면 대칭은 아니지만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죠? 이러한 것을 비대칭적인 균형이라고 합니다. 왼쪽의 이미지는 대칭적인 이미지로 강한 균형감이 느껴지시나요? 일상생활 속의 물건에서도 대칭과 비대칭에 대한 균형감을 느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고전 회화 작품 속에서도 비례와 균형을 이용한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중심축으로 놓고 보면 좌우가 대칭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인체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연필과 지우개, 사인펜 다 준비하셨나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인체 비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랗게 머리를 그려줍니다. 얼굴 비례는 이전 수업에서 설명 잘 들으셨죠? 절반의 눈, 절반의 코, 절반의 입, 귀는 눈과 코 사이에 있어요. 자, 선생님이 5초 줄게요. 다 그렸나요? 그러면 이제 머리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8등분을 해줍니다. 이때 자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 하셨나요? 다 했으면 우리 위치를 알아보기 쉽게 1부터 8까지 번호를 매겨주세요. 선생님이 10초 더 기다려 줄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설명을 잘 듣고 따라 그려주세요. 먼저 쇄골 위치를 잡아볼 거예요. 쇄골의 위치는 코끝에서 턱 끝까지 길이만큼 더한 곳이랍니다. 자, 표시 다 했나요? 그럼 쇄골을 그린 다음 목과 승모근까지 그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5초 정도 기다려 줄게요. 자, 다 그렸죠? 다음번에는 머리 2개 위치에 가슴이 위치하게 됩니다. 선생님 따라 그려볼까요? 이제 팔을 그려줄 거예요. 어깨를 그려줍니다. 선생님 잘 따라오고 있죠? 팔꿈치는 세 번째에 위치하게 됩니다. 표시해 주세요. 다음 네 번째 위치가 손목의 위치입니다. 그럼 어깨부터 손목까지 팔 부분을 이어 그려 볼까요? 네 번째 위치에 손목이 온다고 했는데 골반도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직선으로
허리 부분을 골반까지 그려볼까요? 자, 다 그렸죠? 그러면 다음 5번째, 6번째 위치에 무릎이 있게 됩니다. 그럼 골반부터 무릎까지 다리 부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손을 빼먹었죠? 손도 잊지 말고 그려주세요. 손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3분의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시작!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종아리 부분과 발 부분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7, 8번의 위치에 발끝이 위치합니다. 표시 다 했나요? 그럼 종아리와 함께 발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다들 잘 따라왔나요? 못 따라온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3분 정도 더 기다려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그렸죠? 그러면 이제 옷을 입혀줄 건데요.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으로 꾸며주세요. 다 꾸며주셨나요? 그러면 우리 검정색 펜으로 라인을 따라 그려줄 거예요. 컴퓨터용 사인펜도 좋아요. 다 그렸나요? 그럼 이제 색을 입혀줄게요. 각자 좋아하는 색으로 채색해주세요. 채색 재료는 편하게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사용하셔도 돼요.
모두 완성하셨나요? 모두들 정말 잘 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체의 비례와 균형에 대해 배우고 같이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죠?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박혜정 선생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등교하는 날까지 건강 조심하고 잘 지내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자, 과제입니다. 오늘 배운 8등신 인체를 그려서 리로스쿨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의상과 채색은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 중에서 또 최우수 작품 뽑을게요. 아셨죠? 우리 7처시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